걸리면 죽는다 이영풍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류여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누굴 잡을지 모르겠지만 잡으려면 힘이 좀 필요하니까 제가 알부민 드리겠습니다. 알부민. 감사합니다. 이건 남녀노소 따로 없습니다. 활명수 냄새 나요. 아니 활명수가 아니고 다른 거예요. 한번 마셔보세요. 활명수하고는 좀 달라요. 무슨 주스 냄새가. 그래요. 그냥 맛있는 음료다 생각하시면 돼요. 바카스 냄새가 납니다. 바카스도 아니고요. 약간 저도 복숭아 향도 할게요. 나요. 벌써 힘이 불끈불끈 나죠. 오늘 큰일 났습니다. 누가 잡혀 죽을지. 근데 우리 류여애 교수 제 한복 입으신 거 처음 보는데요. 제가 어제 방송을 보는데요. 박사님이 한복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따라 입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연휴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걸어오면서 이상하다, 사람들이 한복을 아무도 안 입었다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쁘게 보이려고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냥 화면에는 괜찮죠? 좋습니다. 네, 화사합니다. 조금 창피했어요. 아니 왜 창피해요? 아무도 안 입었는데 혼자서 가는데 진짜 이거 아닌가? 네, 리 교수님 한복 예쁘네요. 잘 어울리시네요. 너무 이뻐요. 너무 고우세요. 감사합니다. 계속 소개해드려요? 갑자기 땀 나요. 웬만하면 이렇게 땀 안 흘리는데. 자 이제 네. 잡으러 갑시다. 우리 이영풍 기자는 어디 연휴 때? 예, 저는 부산을 좀 다녀왔습니다. 봤어요. 예. 영상. 부산 가서 혼자서 그 부산항 북항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기서 라방도 혼자 떠들고 그랬더니 지나가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들으시길래 제가 더 열심히 떠들었죠. 종북 주사파 잡아야 된다고. 그랬더니 안 가고 그냥 계속 보시길래 제가 한 1시간 정도. 참 이영풍 TV는 구독자 10만 넘었어요? 지금 10만 거의 지금 근접했습니다. 지금 몇 명이에요? 9만 5천 그래요? 좀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추석 선물로 10만 만들어 주시죠. 지금부터 우리 이영풍 TV 구독 10만 만들기 릴레이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얘기 좀 해주세요. 네. 11만 명에서 더 안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니 10만 넘었으면 됐죠. 아니 실버 버튼 받고 난 뒤에부터 완전히 정체예요. 좀 해주세요. 이왕이면. 알았어요. 그거 류여애 TV? 네. 네, 류여애 TV. 따라쟁이 같아요. 오늘 계속. 네, 그러면 우리 이영풍 TV하고 류여애 TV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 오늘은 추석 연휴 두 분한테 힘 주시는 의미에서 이영풍 TV, 류여애 TV 구독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추석 밥상 민심 전해 주시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네. 지금 이번에 제가 이제 고향에 가서 여러분들 만났어요. 직업군도 다양한데 여러분들 만나 보니까 제가 만난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너무 불쌍하다. 너무 당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할 때만큼이나 너무나도 언론들이나 종북 주사파들이 악녀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참 마음이 좀 안 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단기 필마로 너무 개혁에 혼자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참모들은 뭐 하는가? 특히 당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내부 국회의원 배지들 중에 누가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자기 몸을 던져서 일하는 사람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다. 물론 있지만 많이 안 보이는 것 같다. 대변인실은 뭐 하느냐? 저쪽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대변인이 거의 10여 명 넘는 거 아닙니까? 많아요 거기. 근데 국민의힘 대변인. 사안별로 왜 그렇게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대응을 못하느냐. 하루 한 반나절만 지나면 저쪽에서 주장하는 어떤 오류 가짜 뉴스 같은 게 다 실체적인 어떤 진실처럼 돼버리는. 그래서 좀 답답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국민의힘 대변인들은 한동훈 대변만 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정 메시지에 대한 디펜딩이 너무 없다. 그래서 답답하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불쌍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자님, 그러니까 우리 이영풍 기자님은 참 멋진 이야기들을 추석 민심을 들으신 것 같은데요. 기대됩니다. 빨리 말씀해 주세요. 제 주변은 다 이거였어요. 아프지 말자, 아프지 말자, 다 그러고 있었어요. 아프지 말자고요. 아프면 안 돼. 우리는 다 이렇게 인사하고 추석 민심이 거의 다 아프지 말자. 아니면은 두 번째는 아프면 자기 차로 들어가. 자기 차로 바로 응급실 들어가야 돼. 119 타면 뺑뺑이야. 제 주변은 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시금치 이야기를 했었어요. 시금치가 뭐예요? 오빠이 시금치. 시금치 이야기요. 시금치가 10,000원이에요. 박사님 감이 없으시구나. 시금치는요 보통 서민 물가에서 기준이 되고 있었어요. 양파, 시금치, 사과, 배였는데요. 그래서 요새 김밥에 시금치가 안 들어가는구나. 그거 안 들어간 지가 얼마 됐는데요. 시금치 못 넣어요. 시금치가 너무 비쌉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시금치가 비싼 건 시금치 물가가 비싸진 게 아니라 시금치는 약간 고랭지. 추운 데서 자라거든요. 근데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이 계절에 시금치가 나오기가 힘드니까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야 돼요. 그러면은 에어컨비 때문에 시금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시금치가 왜 이렇게 됐지? 시금치는 그 엄청 싼 시금치 거였는데. 비싼 것도 저 윤석열 대통령 탓이다. 김건희 여사 탓이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물가 와이런노. 대통령 때문에 아이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 폭염은요. 대통령도 못해요. 제가 그랬어요. 맞잖아요. 폭염을 어떻게 대통령이 합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물가가 비싸졌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굉장히 시금치가 검색어에 많은데 혹시 여기 제작진 분들 계시면은 시금치로 검색하면요. 정말 다 기사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물가 비싸고 날씨 덥고 이거는 사실 정부 탓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시금치가 가격이 올랐다라고 적으면 안 되고요. 날씨, 폭염 탓으로 시금치가 올랐다. 이렇게 써야지 정확한 기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단 시금치에 대한 추석 민심이 많았고 두 번째는 아프지 말자가 많았고요. 어제 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달이 굉장히 크고 이뻤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정말로 만나신 분들은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걸 들으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 다시 좀 조정하겠습니다. 네. 바닥 민심을 많이 듣고 오셨네요. 아니 그런데 그 제가 추석 연휴 시작되기 전부터 정치권에서 이게 마치 뭐 추석 연휴 들어가면은 의료 응급실이 붕괴나 될 것처럼. 그러니까 말입니다.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완전히 무너질 것처럼 막 그렇게 이 괴담을 유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재명이부터 뭐 허접한 소리 했잖아요. 뭐 이 저 성명할 때 벌에 쏘여는 거 조심해라는 등 뭐 하여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까 그 정론일침에서 정리해서 보내드렸는데 응급실 대란 전혀 없었고 의료 붕괴 대란 전혀 없어서 이게 그야말로 괴담이었다는 거가 이제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좀 짜증 나는 거는. 종북 주사파들이 이런 괴담 퍼뜨리는 건 우리가 당연히 예상하죠. 왜 한동훈 그 측근들까지 이런 괴담에 편승해서 그랬는지 말이죠. 그거는 좀 정말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영풍 기자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언론이 이걸 앞장서서 이걸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최근 한 10년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 전국을 흔들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언론들의 책임이 큽니다. 뭐 가짜 뉴스 이건 기본이고요. 본질하고 다른 어떤 팩트를 끌어와 가지고 이 쉽게 얘기하면 짐승으로 치면 대가리하고 몸통은 비스무리한데 꼬리가 다른 이런 뉴스 만들어내는 이제 그게 일종의 2단 뉴스라고 하는데. 아 그렇게 보여. 2단이 끝단자에 달을 이자 하지 않습니까? 2단 뉴스. 그게 가짜 뉴스잖아요. 네. 대가리하고 몸통은 비스무리해요. 사실 그 MBC PD수 쪽 광우병에도 손은 나오잖아요. 젖소지만 소 나와. 소 나와요. 소 나오는데 광우병은 아니다 이거죠. 나오너서 주저앉은 소인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언론의 책임이 크죠. 그래서 팩트 파인딩이 안 된 뉴스는 아예 내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옆에 언론사들이 막 취재해서 내기 시작하면 혹시나 자기들 뭐 낙종할까 싶어서 그냥 비스무리하게 내다보면 그게 다 가짜 뉴스가 되는데 이번에 응급실 뺑뺑이 된다고 그 현수막 쓰고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응급실 뺑뺑이 됩니다. 이러면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슬기롭다고 봅니다. 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면 안 된다. 다 마음에 준비했던 거예요.
웬만하면 상비약을 집에 좀 구비해 놓든지 감기약 같은 거 예를 들자면 구비해 놓든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영국에 살 때도요. 거기는 저 쉽게 이야기하면 응급실 못 들어갑니다. 정말 그 쓰러지지 않는 이상 못 들어갑니다. 조금 아프면 GP라고 해서 그 자기 주치 의사 선생님이 마을에 있어요. 마을 동네마다. 거기를 먼저 가거든요. 그래서 GP가 보고 야, 이 사람 심각하다 하면 이제 응급실 보내는 건데 지금 이번에 우리는 좀 보면 응급실로 먼저 뛰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상당 부분 절제가 되면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슬기롭다. 일단 아프지 말아야 된다고 마음의 준비를 했고 또 응급실에 가면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의료 대란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 이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서 일선에서 정말 그 자리를 지킨 의사들도 많아요. 그럼요. 그래요. 예, 저희 집 식구는요. 집에 못 왔어요. 저 남편? 예. 예. 젊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젊은 나이는 아니에요. 50이 넘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뜸풍 징검다리 당직을 쓰니까요. 이제 흰머리도 엄청 많아졌고요. 갑자기 한 6개월 사이에 폭삭 늙었어요. 그 저 흉부외과 네. 전문의 그쪽이죠. 그러니까 일선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나도 젊지 않은데 계속 당직을 쓰고 이렇게 병원을 지키는 게 힘든데 병원을 지키는 의사들은 사실은 고맙다는 말을 좀 들었으면 하는 얘기를 그걸 꼭 좀 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류여애 교수의 남편입니다. 이 방송 보시겠죠?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박수! 아니,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저 그 얘기가 아니라 꼭 전해달란 말이 있어서 제가 박사님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선을 지키는 특히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 그리고 응급실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의사들에게는 그냥 고마워하고 정말 당신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있다고 해주면 갑자기 없던 힘이 그냥 안 마셔도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키고 있는 사람들, 특히 종합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많이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아만 달라고 꼭 방송에 가서 얘기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사실 그 지금 우리 사회가요. 네. 저는 그게 IMF 이후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건 모든 조직이 다 비슷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경찰 조직 같은 경우도 뭐 도둑 잡고 강도 잡는 형사과가 IMF 전에는 인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IMF 이후에는 그 기피 부서가 됐습니다. 그냥 파출소 근무 지구대로 빠지길 원하고 뭐 예를 들자면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도 현장에 그 휴전선 지키는 소대장이나 사단장이 아니라 그냥 페이퍼 장군, 페이퍼 작성 잘하면 진급하는 이런 걸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언론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제가 입사했을 때만 해도 한 27년, 8년 전만 해도 사회부 기자하면 좋았습니다. 아주. 예. 아, 현장에 살아있는, 펄떡펄떡 살아있는 그런 느낌인데, 사회부 안 가려고 하잖아요. 힘드니까. 지금 병원도 마찬가지인 것이, 의사 선생님들도, 뭐, 저 친구들도 병원 뭐 네, 많이 그쵸. 있지만은, 사실 그 내과, 외과 선생님보다는 다른 분야로 많이 진출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어떤 큰 세태 변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거나 그 조직과 어떤 국가를 지키는 그 현장 일선 지키는 사람들을 우리는 박수 쳐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소방관. 소방관. 그 우리 힘든 기간 동안 추석 기간에 119.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소방관 119는 무조건 지나가면 그냥 박수를 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안타깝죠. 너무 힘들고. 근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의료 붕괴 이미 벌어진 것. 저 정말 쫓아갈 뻔했어요. 화가 나서요. 아니 어디서 붕괴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제가 그렇게 따지고 싶었어요. 맞잖아요. 네. 박사님 이 붕괴라는 단어를요. 딴 사람들 있으면 민주당에서 썼으면 화를 내면서 우리가 논평을 해야 되는데 왜 자발적으로 자기 입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걸리면 죽는데 주제에 오늘 이게 나왔으면 좋겠다 네. 생각을 하고 왔었어요. 네. 붕괴되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민주당 세력들이 종북주사파 세력들이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 뭐 계엄령 선포한다라고 한 것들이 그거 좀 해달라 이런 소리 아니에요? 결국은 탄핵이 되었으면 좋겠다, 계엄령 좀 선포해 줬으면 좋겠다 이 소리 아니에요? 아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붕괴도 한동훈 당대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멘트인데 아니 왜 말씀하신 누구를 것처럼. 만나러 다니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박사님이 논평하셨잖아요. 박단. 아니 뭐 이상하든 저거 하든 무조건 각 대표가 있으면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 만났어요. 근데 너 누구 만났니? 그러니까 의사요.
저 아무래도 저 띠두르고 갈 것 같다니까요, 진짜. 박단 그분이 만난 적이 없다고 안 그랬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박단이 그러잖아요. 누구 만났어요? 그리고 한자라고 하는 의원이 지금 있죠. 그 사람도 뭐 뭔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의사 출신 맞아요, 이분도. 그런데 박단이 그러잖아요. 난 안 만났는데 누구랑 얘기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참. 해결해 주길 바라는데 아니 A를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나는 D 만났어요. 이게 이제 그 최상병 특검도 똑같은 건데요. 최상병의 사인을 빨리 밝혀내고 책임자를 조금 문책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걸 오로지 그거 하나 가지고 정쟁의 불쏘시개를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구조예요. 근데 민주당이 그러는 건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종북 주사파들은 원래 그런 자들이니까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되고 대응이 되는데 당 내부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지금 한동훈이가 예전에 제3자 추천 특검법도 쥐가 갑자기 불쑥 질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당대회 때. 쥐가 지금 스스로 진퇴양난에 이 늪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나가지도 물러나지도 못하고. 이 여야 의정도 똑같아요. 이걸 사전에 누구랑 협의도 안 하고 불쑥 질른 거야. 질러놓고 여야가 함께 의논하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좋죠. 이재명이가 좋다 그러고 숟가락 들고 나타났어. 꽃놀이 편되고. 근데 핵심은 의료계 아니야. 의료계를 지금 끌어들이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지가 스스로 판 이 진흙밭에 빠져버렸거든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의료계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누굴 뭐 만나자고 그래도 만나주지도 않지. 그리고 이 의료계가 워낙 또 뭐 한 15개 이상 되더라고요. 예, 단체가. 예. 그런 상태니까 다 죽는다. 의료 붕괴 이미 벌어졌다. 이러고 있고. 이재명이는 왜 갑자기 이걸 갖고 스님들한테 찾아간대? 아니 스님들이 뭘 어떡한다고. 이게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선을 자꾸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계 쪽으로 이 문제를 들고 들어가면 또 논의의 장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영. 근데 불교도 태고종도 있어요. 전태종도 있고요. 그렇지. 예. 불교도 차별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 불교계에 지금 우리에게는 오상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상종이 지금 혹시 조계사 앞에서 집회하는 거 아세요? 진호 스님은 각성하라. 그리고 불교계 조계종 좌파 척결. 예,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하필이면 또 불교계를 찾은 걸 보면서요. 와, 오상종한테 제보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진짜. 하여튼 말씀하세요.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야 되는 것인데 풀기는커녕 자꾸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야당의 속성인데 그 페이스에 끌려가면 완전히 그냥 늪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왜 스스로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발목이 딱 잡혔지 않습니까? 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정말. 이 한동훈 얘기로 좀 집중해서 한번 해보죠. 그 좌파들이 말이죠. 자꾸 한동훈이를 부추겨요. 윤석열 쫄개가 되면은 너 대통령 못 된다. 그거 좌파들이 한동훈이한테 이렇게 훈수를 두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과 맞짱 뜨는 사람이 돼야 너한테 기회가 온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그 훈수를 두더라고.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구나. 그게 훈수가 아니고요. 박사님 요즘 용어로는 가스라이팅이에요. 그게 가스라이팅이구나. 그럼요. 그게 가스라이팅 맞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훈수는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요. 가스라이팅은요. 귀에 쏙쏙 박혀요. 맞는 말처럼. 아하. 아니 박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야, 네가 좀만 하면 대통령 돼 하면 그래? 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그래? 야, 너 지금 멋있어. 그래? 그런 다음에 자기가 정말 그런 줄 알고 체면에 걸린 다음에 걸어가요. 그게 가스라이팅인데 제가 오늘 한동훈 별명 하나 지어왔어요. 동훈 찰떡. 동훈은 찰떡? 예. 이재명하고 찰떡으로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제가 동훈 찰떡. 아니 찰떡이 아니 그것도 상대 봐가면서 찰떡해야지. 무슨 이재명이랑 찰떡이야.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건 거의 동훈 찰떡이에요. 근데 보면요. 이재명이 하고 있는 것도 같이 호흡이 착착 맞고요. 그 진짜 호흡은 잘 맞더라고 둘이. 그러니까 찰떡이죠. 찰떡?
한동훈 어떠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좌파들이나 정부 주사파는 한동훈을 계속 부추기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한동훈을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파 진영을 쪼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걸 모르고 있으면 상당히 이거 골치 아픈데 자기가 좋아서 잘한다가 아니고 너희 편들 그냥 쪼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중질환 일으키고 분열 일으키기 위해서 쪼개려고 하는 건데 아니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딱 이해가 되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거기에 편승한다? 이건 더 나쁜 거죠. 사실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사실 우리나라 정치판에 나타난 것이 법무부 장관 할 때 이제 혜성같이 나타나서 야당 그 국회의원들하고 잘 싸우니까 국무위원인 법무장관이 저런 법무장관이 없었는데 그동안 막 야당 의원이 한마디 하면 막 열마디 해버리고 거기서 뭐 닭싸움처럼 싸움닭처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좋은데 신선한데 젊고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 인기를 얻어서 비대위원장이 되었고 뭐 공천 과정에 뭐 관여를 한 것 같고 또 전당대회까지 오게 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좌파들은 야 이거 잘 됐다. 윤석열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를 악려화하는 거 이건 기본이고 한동훈을 부추겨서 한동훈을 자꾸 뭔가 이 뭐 지지가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주면 윤석열 대통령이 찌그러질 것이다. 그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상식이지. 근데 이영풍 기자님, 예. 한동훈 대표 처음에 등장했을 때 법무부 장관 시절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든 적 없어요? 어떤 점에서요? 그 패러디한 거 혹시 짤 못 보셨어요? 어떤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이제 제가 편의점 이제 직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카드 주세요 하니까 제가 지금 물건을 살 때 카드를 낼 거라는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거 있었어. 그거 되게 재밌지 않았었어요? 그거 있었죠. 우리는 보통 카드 주세요 하면은 그럼 현금 드릴게요, 카드 드릴게요 하는데 되게 반문이 되게 당황스럽지 않았어요? 제가 카드를 낼 거라는 걸 당신은 어떻게 알고 그렇게 질문하셨습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제 그런 짤이 친구들은 다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좀 이상해. 약간 대화하는 방식이 이상하지 않아?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한동훈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요. 저 여론조사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예. 어떻게 하냐면요. 한동훈이 좋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좋으세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만약에 한동훈이 좋아요 하잖아요. 자, 좋아요. 한동훈이 좋아요? 이재명이 좋아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재명 빠들은 절대 한동훈이라고 얘기 못 할 거예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한동훈을 좋다고 말한 사람이 정체가 드러나는 그런 설문조사를 누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가능하죠. 할 수 있잖아요. 네, 할 그래서 수 저는 있어요. 그걸 네. 누가 해보면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 알 거예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요. 대통령한테 정말 힘이 되라고 한동훈 장관을 이렇게 비대위원장으로 그리고 대표로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번에 지지철에 저 추석 기간 많이 들었어요. 나 이제 가 싫다 이러는 사람들 지금 많이 봤어요. 우리가 그 뭐 한국 정치사를 보면은 현직 대통령하고 차별화해서 내가 대권을 잡아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그 인생 망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김무성 대표, 정동영 당시 대표, 유승민, 뭐 이회창, 뭐 후보, 뭐 맞네요. 유승민. 네.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YS나 DJ처럼 당내에 콘크리트 펀더멘탈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바람에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한 방에 훅 갑니다. 한 방에. 특히 근데 지금 한동훈 당대표 같은 경우는 당내에 콘크리트 그 배지도 많지 않지 않아요. 그 뭐 식사 정치라고 언론이 보도하던데 맨날 밥은 먹고 다니나 봐. 그 국회의원들하고. 아 그래요? 그런데 그 한동훈 개파 이런 건 하나도 안 넣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한동훈 당대표 주변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해야만 당신이 다음에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이 방송을 한동훈 당대표도 한 번씩 보실 것 같은데 정말 정신 차리시고 그런 사람들 다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 볼 것 같아요. 보면 아픈데 제가 꼭 그 시간에 방송을 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방송 볼 멘탈이 아니에요. 그걸 걸리면 죽는다 수요일 날 자기가 분명히 올라올 건데 저는 그 시간에
책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책이에요.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번에 뭐 추석 연휴 기간 때 저기 CBS 가서 DJ 역할도 하시던데. 아 그랬어요? 뭐 비틀스 음악도 틀고. 지금 여당 당 대표가 지금 저 CBS 가서 지금 DJ 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그 시간 있으면 응급실 돌아다니면서 응급실 당직 의사도 격려해주고 해야지. 아니면 뭐 윤석열 대통령처럼 전방에 육군 부대를 뭐 이렇게 방문하든지. 저는 의사 만났습니다. 제가 안 만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더 할 수도 있어요. 아, 참나 이거. 그래서 한동훈 당대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 이거 누군가 심어준 거거든요. 사실은 심어준 겁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같은 고양이과지만 사자나 호랑이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왜? DNA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흉내를 내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사자와 호랑이는 그 길로 가는 것이고 고양이는 고양이 길이 있어요. 제가 갑자기 장난기가 확 돌았는데요. 네. 이영풍 기자님, 그 한동훈 당대표 칭찬 하나만 해주세요. 칭찬요? 네, 무조건. 저도 할게요. 뭘 하지? 아, 저도 할게요. 무조건 칭찬. 사람이 그래도 그 많은 그 중에서 칭찬할 게 하나도 없겠습니까? 빨리 하세요. 칭찬보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니, 칭찬. 강요하지 마시고. 강요해요. 구두가 상당히 이쁘던데 제가 어떤 구두인지 칭찬. 이 칭찬이잖아요. 구두가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두를 한번 제가 사고 싶은데 좀 정보를 좀 주셨으면 어디 가서 살 수 있는지. 칭찬이었습니다. 그럼 저도 칭찬 하나 할게요. 이번에 당대표 나오신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나중에 나왔으면 실체를 모르고 사람들이 진짜 좋아할 뻔했어요. 아유, 빨리 나오신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저기 정보 전달에 시간 격차가 있는데 그럼요. 특히 지난 전당대회 이후에 소위 말해서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그 국힘당 지지자들이 처음에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됐어요.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한동훈 당대표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도 추석 민심 어떤 그 네. 밥상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화제가 되면서 한동훈 지지도에 큰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온 건 정말 잘했다. 네. 그래요. 자, 한동훈의 얘기 이쯤 할게요. 아까 이제 우리 이영풍 기자가 추석 민심 전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악마화를 다들 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민심을 전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좀 고약한 게 그 좌파들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려고 하다 보면 약한 고리가 김건희 여사라고 보니까 김건희 여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동훈이나 한동훈 측근들까지 여기 가세하거든요. 그게 어려워요. 싸움을 하려다 보면. 이거 좀 상황 좀 정리하고 가죠. 예. 지금 사실은 그 4년 전에 국민의힘 총선 끝나고 나서 그 총선 백서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왜 총선 백서가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진짜. 한 달 전에 완성됐다는데. 지금 뭐 그 4년 전 총선 백서에 보면 그 위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론조사를 해요. 인터뷰도 합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40대 여성 경찰관에게 물어봤어요. 이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총선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졌으며 왜 이렇게 졌는지 좀 이야기를 해달라 했더니 40대 여성 경찰관 말이 저는 이 미래통합당을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할 것 같다는 그런 할배당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총선 백서에 나옵니다. 아하. 자, 지금 그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고 악녀화해서 이 정치 공세를 하는 세력들의 기저에 깔려 있는 정서가 바로 이겁니다. 완전히 틀딱이고 우리 저 소위 말해서 이 나라를 망치게 하는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한다. 요거를 딱 앞세워서 하는 거예요. 암탉이 울면 아주 조화롭고 분위기 부드러워지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암탉이 떠들면 집안이 망한다는 거 조선시대에 망할 때 소리입니다. 암탉이 울면 아주 조화롭고 부드러워지는데 분위기. 뭐 모임하면 여성 멤버들이 많으면 좋잖아요. 서로 이야기도 뭐 서로 간의 이야기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이런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데 자 이걸 기저에 깔고 있어.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좌파나 종북 주사파들은 요걸 딱 노리고 하는 거죠. 이 대중적인 어떤 호소력 있게 만드는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적군이 총을 쏘면은 피할 수가 있는데 아군이 뒤에서 총 쏴버리면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아군이 아닌 거죠, 사실은. 아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가려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비록 같은 당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김건희 여사를 계속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고. 딱 하나입니다, 하나. 사실 해당 행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 해당 행위로 기결이 될 것인데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행위죠. 사실은 김건희가 미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김건희가 미운 게 아니라니까요. 김건희 여사를 넘어뜨려야 윤석열이 넘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는 이제 그 구닥다리 얘기, 그 프레임을 덮어 씌우려고 한다고 이제 비판하셨잖아요. 여기 몇 분이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암탉이 울면 달걀을 낳는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실제로 맞네요. 제가 어릴 때 키워봐서 아는데 예, 암탉들이 수탉처럼 막 꽉끼어 이렇게는 안 우는데 달걀을 놓고 나면은 구구구구 하고 소리를 좀 쳐요. 그 꼭 끼우는 사실 수탉이에요. 네, 그건 수탉이에요. 그러니까 암탉이 울면 망한다. 그게 사실 거짓말이래요. 거짓말이죠. 계속 우는 건 수탉이에요. 맞아요. 정말로 크게 울어서 저는 제가 암탉 운다 그랬더니 들고 와가지고 할머니가 보여주시면서 얘 수탉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저는 이제 제가 여자라서 웬만하면 여자 얘기는 조심하려고 하는데 아니 김정숙 여사 때는 왜 공격 안 했어요? 그건 암탉이 아니었나?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니 정말로 뭐니 해도 인도 방문 전용기가 제일 심한 거 아니었어요? 하지 말. 무조건 인도 방문 전용기 타고 가서 그 앞에 앉아 사진 찍은 건 그거는 해서 안 될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 서두를 제가 여자라서라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님 입는 옷 보면 사실 색깔 거의 무채색이에요. 그리고 김정숙 여사 때를 생각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일부러 단순화시킨 것 같아요. 하얀 남방, 회색 남방, 위에 까만 자켓, 바지, 그리고 아주 세련된 바지도 아니고 위아래 약간 어설픈 정장. 옛날 정숙 씨는요 이상한 브라우스 입고도 비행기에 내려서 이렇게 앞에 먼저 갔었어요. 그뿐이 아니라 프라하에서요 저희 남편 어디 갔나요 하고 발 뒤에 들고 이렇게 뛰기도 했었고요. 박사님 기억나실 거예요. 첫날 그 대통령 임기 첫날 시작하는 날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핑크색 위아래로 진한 원피스 입고요. 뒷다리를 깡총 들고 자기 남편 옆에 와서 매달리면서 사진 찍은 것도 나왔었어요. 기억나시죠? 연상이 막 되지 않아요? 문재인이 힘들었겠다. 그거 버텨줘야 되잖아. 그게 대답 안 할래요. 근데 이렇게 기대고 있는 사진 되게 많아요. 그래. 기대면서 뒤로 째끼고. 그리고 기억나시죠? 이상한 노래 부르는 쇼츠부터 시작해서 경희대 성악가라고 하는데 노래 부르는 거 보면서 모든 국민에게 행복을 줬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막 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아니 있잖아요. 옛말에 보조개도 꼴 보기 싫으면 곰보로 보이고 곰보도 이쁘면 보조개로 보인단 말이 저는 이해가 안 갔는데 그러니까 뭘 해도 욕을 하는데 아니 봉사를 해도 욕을 하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는 이제 제2부속실이 생긴다고 하니 뭐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번 제가 그런 의견을 드리면은 더 많이 노출하시기 바랍니다. 대중들에게. 특히 그 우리 사회에 힘들고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그 현장에 삶의 현장에 더 자주 더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자주 가게 되면은 좌파 종북 주사파들도 입이 아파서 이제 더 이상 언급 못 해요. 그러니까 숨어 있지 말고 더 많이 더 자주 그 낮은 곳으로 임해서 그분들과 만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몇몇이 입을 열고 하는 말이 아니 요새같이 그 민심이 사납고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특검법이 강행되고 있는 이 상황, 그러니까 이게 소나기가 내리는데 왜 좀 피하지? 응? 왜 이때 그렇게 뭘 하냐? 이런 식의 주장을 홍준표도 하고 뭐 누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박사님. 네. 소나기는 피하는데 장마비는 피하는 게 아니고 장마비에도 출근해야 돼요. 그렇지. 그게 소나기인지 장마인지 누가 판단해요? 아니, 그럼 홍준표한테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그래요? 아, 그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순간 어쩐지 발끈했어요, 제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나기에는 피해야 된다. 근데 그건 소나기일 때예요. 1년 내내 하면 그게 소나기입니까? 장마죠. 그리고 이거는 장마가 아니라 스콜처럼 계속 정신없이 내리기 시작할 때는 피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비를 맞는 거예요. 비 한 번 맞고 나면은 비가 겁이 나지 않습니다. 비라는 것이 무서워 보이죠. 하도 겁날 게 없어요. 비는 어차피 내리면 옷만 젖어요. 옷 젖은 다음에 마르고 나면 다시 멀쩡해져요. 비를 겁을 내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걸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소나기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소나기는 뚫고 지나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그런 의혹 제기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난 2년간을 생각해 봅시다. 줄리 어디 갔습니까? 강남에 줄리 있어요 지금. 줄리 어디 갔어요 줄리? 그 무슨 뭐 호텔에 호텔에 이게 확실한 라이브네. 죄송해요. 확실한 라방이네요. 이거 물리면 진짜 아파요. 가을 모기. 종북 주사파는 저렇게 잡아야 돼요. 죽였어요. 네. 밑에 죽였어요. 그냥 주사파를 잡았어요. 잘했어요. 저 2년 전에 대선 하기 전에 줄리 어디 갔습니까? 이번에 그 재판에 그 관계자 나이트클럽 관계자 2명 나와서 줄리 그런 건 없었다. 그리고 그 바로 올라가는 VIP룸 올라가는 엘베는 만들 수가 없다. 그 구조상 이런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줄리 어디 갔냐고. 그럼 줄리 이야기 나왔을 때 그러면은 지금 김건희 여사 저 외부 활동을 자제라고 한 분들이 그럼 그때 줄리 나왔을 때 김건희 여사를 쉽게 하면 방어하고 디펜딩 했어요? 안 했잖아요. 혹시 자기한테 똥 물틸까 싶어서. 그랬던 자들이 이제 와서 뭐 활동을 자제하는 건 곤란한 이야기고. 줄리도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최재형이 나타났을 때 또 최재형이 나타나니까 또 움찔하잖아요. 근데 최재형이 어떤 사람인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정체가 거의 뭐 걸어다니는 거의 뭐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죠. 오히려 김건희 여사는 지금 더 많이 다녀야 돼요. 더 많이. 우리 사회에 이거 정말 외롭고 힘든 곳을 더 많이 다녀야 돼요. 제가 비교 딱 해드릴게요. 이재명도 돌아다녀요. 그렇군요. 그리고 조국도 돌아다녀요. 그렇군요. 네. 아니 그리고 그때 윤미향인가요? 사실 괘씸하다고 해도 돌아다녔다가 임기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어떤 일이 발생하면요, 어떤 걸 생각하면서 그것보다 낫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김정숙 인도 방문보다는 100% 낫습니다. 그리고 이재명보다도 낫고요, 조국보다도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는요, 우리 사회에 좀 그늘진 곳, 힘든 곳, 정말 정치권이나 이 정쟁에 휩쓸려 가지고 잘 살피지 못하는 곳을 시간 나는 대로, 틈 나는 대로 가야 돼요. 저도 찬성해요. 뭐 언론에 뭐 노출이 되든가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뭐 언론이 항상 뭐 잘 써준다고 그 보장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가서 계속 요즘 SNS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에 그늘진 곳, 힘든 곳을 더 많이 찾아가서 사람들 만나고 손잡고 무슨 이야기 하는지 들어보고. 아니 요번에 그 굉장히 힘들게 있는 아동들 있는 거기 갔는데 그것까지 비판을 해요. 저는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봉사도 하시는 모습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호스피스 병동 가서 봉사하는데 욕하면 욕한 사람 바보 돼요. 맞잖아요. 좀 소개를 좀 하시죠. 좋은 그런 어떤 그늘진 곳.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더 많이 그런 곳에서 대중들과 그럼요.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여론도 들어보고 더 많이 손잡아주고 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그냥 마구 왜 대통령 임기 3년 남았습니다.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대통령 임기 끝나면 지금 그 김건희 여사를 완전히 악마화하고 악녀화하는 그 세력들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그건 왜? 김건희가 쓰러져야만 윤석열 대통령이 쓰러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달려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추석 연휴가 오늘로 끝났는데 내일 당장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다음에 해병대원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그 25만 원 그거 지원하는 거, 이거를 국회 강행 처리하겠다라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뭐 그거야 저쪽이 그 하겠다고 하는 건 다 예정된 거니까. 그리고 저거 처리하면 대통령 제2요구권 발동해야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안에서 물론 이건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결론 내려서 행동으로 들어가면 되지만 오늘 보도를 보면 이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의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필리버스터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 필리버스터 맨날 해서 좀 피로감이 쌓였고 뭐 별로 소용도 없는데 하면서 그거 하지 말자고 하는 의견들도 또 만만치 않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분 어떻게 보세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죠. 필버를 하면은 국민들에게 주목을 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법안이 일단 통과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필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국민들이 왜 저 필버를 하지? 많은 국민들이 정치 사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랄까요? 홍보 차원 또는 프로파간다의 차원에서도 필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뭐 해병대원 뭐 특검법, 이건 또 뭐 대법원장 뭐 제3자 뭐 공정한 이 뭐 이야기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 25만 원, 그것도 뭐 13조 원이 풀릴 텐데, 그러면 그 상임위별로 국회의원들을 배정해서 필버하는 거죠. 그걸 해야죠. 진정한 필리버스터는 원래 화장실도 안 가고 읽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게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원래 아무것도 안 보고 하는 거 우리는 해요. 우리는 해요. 근데 요즘요. 화장실도 간대요. 그 3분 준대 3분. 예, 그리고 갔다 올 수 있잖아요. 종이 들고 읽고 책도 들고 읽고 잔뜩 들고 가서 읽어요. 그거 필리버스터 아니에요. 저는 국민의 돈을 받는 국회의원은 진정한 필리버스터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해야죠. 그리고 진짜 모습을 보여줘. 아무것도 없이 종이 없이 딱 서가지고 왜 깡단 있게 그걸 못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죠. 국민들도 이제는 안 속아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해야죠. 우리 유해 교수가 말씀하시는 진짜 필리버스터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몇이나 될까? 제가 볼 때 지금 거의 안 보여요. 그 정도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도끼 품어 이러잖아요. 도끼 품은 사람들이 안 보여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는 도끼를 품고 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게 사실상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부 연금개혁안 공식 제시도 못하고 앉아있는 국민의힘을 우리가 여당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 조금 창피하거든요. 대통령에게 얘기하세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 경제처분 및 명령 발동 가능합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이거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개혁하십시오. 국민의 연금 개혁 지금 하셔야지 국민들이 살아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야당보다 더 세게 드라이브를 걸면 이거 야당이 반대하면요. 야당이 바보 돼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연금 지금 낼 사람이 없다는 거 알거든요. 대통령께 이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국회의원도 지금 없더라고요. 이 세 가지 법안이 다 누구를 노리고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목을 노리고 있는 법안들입니다. 그럼요.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거 그렇고요. 해병대원 특검법 이거 외압 의혹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윤석열 대통령 VIP 그 김규현 변호사라는 자가 그 카톡방 퍼날란 그거 보면 VIP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VIP 1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VIP 2는 김건희 여사다 이거 아닙니까?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을 딱 목을 노리는 거 아닙니까? 지역화폐법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13조 원씩 풀어 제끼면은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 정부 여당이 져야 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날 텐데. 그럼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목을 노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뻔하잖아요. 이 정치 공세의 어떤 향하는 지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탄핵시키려고 좀 밑밥 까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108명은 누구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항해야죠. 그러니까 공격은 최선의 방어예요. 근데 이거는 어때요? 지금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면 이제 24시간 후에 강제 종결을 저자들이 시키잖아요. 의석수 가지고. 그런데 그럼 24시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필리버스터로. 근데 저것들이 그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만 허용하는 거는 싫다 그래가지고 저것들도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해. 하죠. 네. 그래서 저것들은 이거 해야 된다고 필리버스터를 해. 말도 안 되는 거지. 형용 모순이지. 예, 뜨거운 얼음 같은 건데. 지금 하여튼 좌파들이 그러고 있는데 저는 이거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이면 처음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해서 24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저쪽이 아예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있죠. 있습니다. 예. 무지하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계속 24시간을 연설하면 되는 거잖아. 하면 돼요. 24시간 버텨주면 돼요. 그래서 저것들이 24시간이 지났다고 강제 종결할 때는 종결 당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면 저것들한테 마이크 안 줄 수 있잖아. 마이크 안 줄 수 있는데. 그러면 24시간을 혼자 떠들 국회의원 하나가 없냐. 그 지금 내가 질문이 그거야.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국민들이 앞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걸 보고 뽑았더니 결국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국회의원만 하는 거지? 네. 국회의원은 우린 했죠. 못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저 우리 고성국 박사님 광고하시는 이런 알부민 많이 마시고 24시간 다 버티면 되는 겁니다. 그 24시간 버티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게? 나 이런 참. 뭐 커피도 좀 마시고 뭐 그래도 24시간 동안 떠들 수 있습니다. 뭐 화장실 안 가려면 좀 기저귀 차고. 예? 옛날에 다 기저귀 차고 했단 말입니다. 기저귀 차고도 할 수 있고요. 종이 없이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게 보겠어요. 이렇게 잔뜩 들고 가서 이렇게 들고 있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요. 한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서 필리버스터는 못해도 24시간 동안 자료 없이 종이 없이 24시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 그 종북주사파의 무도함을 폭로하는 연설은 할 수 있다는 거를 한번 보여줄까? 우리 셋이 들어가면 24시간 충분히 커버하고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혼자서 24시간 해야지. 그럼 우리 여기 사다리 탈까요? 사다리 타서 걸리는 사람 무조건. 아니, 그래서 국회 입구에서 국회 이렇게 정문 앞에 집회 허가 받아가지고 아니 뭐 1인 시위 1인이면 시위 허가 안 받아도 그냥 돼요. 가서 마이크 잡고 그걸 24시간 동안은 진짜 저 한번 문재인 정부 말기 때 네. 예.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 그때 한번 나왔을 때 했었잖아. 예. 24시간 하셨어요? 저희들이 그 필버 릴레이 아니 국민 필리버스터를 국민 했었어요. 필버를 했어요. 해가지고 막 비가 오는데도 그 네. 파라솔 큰 거 쳐놓고 했는데 보통 이제 그때는 릴레이로 했죠. 릴레이로 한 사람이 잡으면은 한 1시간에서 뭐 이렇게 릴레이로 해가지고. 근데 혼자 24시간 걸릴까봐 왜 잠시 떨어졌어요? 지금 약간 아니, 눈빛이 약간 흔들렸어요. 제가 그때는 그 이제 그 국민 필버 운영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떨리는 거죠. 24시간 걸릴까봐 사다리 타서. 24시간이 상당히. 난 할 수 있어. 자, 사다리. 박사님은 아니. 근데 왜 웃으시냐면 분명히 저 한다면 할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왜냐면 옛날에 아니 우리 류교수나 이영풍 기자나 아이 하려 그러면 그게 뭐 대단해. 하죠. 한번 하는 거지. 그게 참. 가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아쉽다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한 말씀씩 들을게요. 자, 네, 이영풍 기자. 싸움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전투 의지, 결기를 느끼면은 굉장히 주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8석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결기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싸울 전투 의지가 있다. 전쟁 의지가 있는 나라는 절대 못 건드립니다. 우리가 저 코미디언 출신이 저 나라 이끌 수 있겠어라고 했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저를 보십시오. 버티는 거. 지금 몇 년 동안. 바로 코미디언 출신이었지만 전투 의지, 전쟁 의지, 결기가 강력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전투적 자유민주주의자들이 국민의힘에 더 많이 들어가서 이 당을 완전히 바꾸고 우리나라가 정말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결기를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이해 교수. 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포시랍게 컸다. 그러니까 너무 귀하게 컸다 이런 표현인데요. 국민의힘에 지금 너무 귀하게 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걱정을 어른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막 자란 잡초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잡초 같은 생명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잡초는 올해 아무리 밀어도 내년에 또 자랍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또 자라서 올라오고 잡초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잡초 한번 밀어본 사람들은요. 제일 무서운 게 잡초예요. 잡초 같은 강인함을 가져라는 표현이 아니라 잡초를 능가하는 강인함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이 있어야 되는데 추석 때 상여금 받으셨죠? 좀 돈값 하세요. 포시랍게? 네, 포시랍다. 그 표현. 저기 그 어설픈 졸부 집안에서나 애들 키울 때 포시랍게 키우지. 진짜 저 뼈대 있는 집안에서는요. 애 때부터 잡초처럼 근성도 키워줘요. 그렇죠. 다 저 무전여행도 시키고 딱 그렇게 합니다. 진짜 제대로 큰 사람들이 안 보여서.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걸리면 죽는다 이영풍 기자, 유효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